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거리 송전선로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단거리 송전선로 쪽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 이어서 이제 페런트 현상까지 얘기를 했죠. 그다음 이번에 이제 상대적으로 선로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지는 중거리 송전선로 쪽 보도록 할게요. 뭐 굳이 따지면 50km 넘고 100km 뭐 이하 정도 설정해서 얘기되는데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로가 좀 적당히 길다 뭐 그 정도까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로 정수는 RLC까지 고려하고 RL 직렬 요소와 C 병렬 요소의 집중 정수 회로로 취급한다. 이거 좀 챙겨 주시고, 우리가 이제 단거리 송전선로, 중거리 송전선로까지는 집중 정수 회로로 구성을 해요. 그러면 앞서서 간단히 우리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송전단이고 여기 수전단이라고 했을 때 이거 뭐 필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 대지라고 설정을 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지짐을 설정을 하겠죠. 이렇게 이제 표현했을 때 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도 사실 이 구간에도 R도 있을 거고 L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구간에도 R도 있을 거고 L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도 R도 있을 거고 L도 있을 거고, 이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셈을 좀 간단하게 설정을 좀 해보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그다지 길지가 않을 때에는 여기에 있는 애들을 다 어떻게 한쪽에 몰아가지고 저항값 하나와 유도성 리액턴스 하나로 표현을 하자. 이 개념이 집중정수회로예요. 그러니까 넓은 어떤 긴 길이에 설정되어 있는 값들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을 하다 보니 약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거리나 중거리 송전선로까지는 그 오차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 곳에 나타나야 될 성분들을 하나로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이제 정리하게 되는 분포정수회로는 선로 길이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게 뭐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집중정수회로를 했을 때 오차가 너무 크니까 장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분포정수회로라는 것을 가지고 설정한다. 그래서 오차가 이제 얼마나 있을 거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렇게 달라진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봐야 될 게 RLC죠. 우리가 선로 정수는 RLC, G 4개로 이제 구성을 하는데, 단거리에서는 R값과 L값만 고려했습니다만 중거리 같은 경우는 R값, L값, C값까지 고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단거리에서 L까지만 고려하고 C를 고려하지 않았던 건 L값이 밀리헬리였고 C값이 마이크로였단 말이죠. 1000배 차이가 나요. 1000배 차이가 나서 단거리에서는 사실상 C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배제를 했던 건데, 이제 거리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C 값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송전단이다라고 설정을 했을 때, 이쪽이 수전단이다라고 설정을 했을 때, 회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요. 자, 여기 뭐 지짐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생략하고 저항값, 유도성 리액턴스 값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고, 여기 R값은 뭐 대문자 쓰셔도 되고 소문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R. 그 다음에 여기가 L값이 설정이 될 거고, 선과 대지 사이에 C값까지 고려를 하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송전단 전압 ES, 송전단 전류 IS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흘러가면서 여기에서 뭐가 발생한다? 전압 강화가 발생하게 될 거고, 전압 강화 발생하게 되면 송전단 전압에서 그 전압 강화만큼 빠지면 수전단 전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 단거리에서는 없었지만 중거리에 또는 장거리에 나타날 수 있죠. 여기 C값이 있다 보니 전류가 쭉 흘러가서 요 점에서 부하측으로 가는 수전단 전류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빠지는 C로 흐르는 전류가 또 하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압도 달라지고 전류도 달라지는 거죠. 그걸 다 고려하는 게
중거리 송전선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거리 송전선로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전원 측과 부하 측인 송전단과 수전단의 전압 및 전류 관계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전압과 전류 관계를 이제 설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았을 때요, 전압 관계는, 자, 여기 전압에다가 여기서 여기 나타나는 형태를 오음의 법칙을 가지고 적용을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 더하면 얘 되겠죠. 전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IS는 얘랑 얘랑 더하는데 오음의 법칙 적용해서 더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음의 법칙 가지고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 송전단 전류와 수전단 전류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걸 오음의 법칙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수월할 거냐, 또 맞을 거냐. 여기 이제 또 다른 회로가 또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게 맞을 거냐. 근데 그게 계산 과정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다루어지질 않습니다. 오음의 법칙 가지고 설정하는 형태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복잡한 회로를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표현되어 있다시피 T형 회로, 파이형 회로라고 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요, 우리가 이제 그 T형 회로랑 파이형 회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지금 이 회로 하나랑 요 회로 하나로 이제 우리가 나눠서 설정할 수가 있게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와 같은 송전선로에 해당하는 등가 회로를 표현할 때 좀 간략하게 설정하고자 지금 여기가 이렇게 전류 흘러가면서 또 이렇게 전류 또 흘러가는 거죠. 이 모양을 대문자 T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대문자 T 형태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송전단이죠. 여기 수전단이 될 거고요. 그때 이제 가운데에 중점 잡아가지고 가운데에다가 C 회로를 설정하는 거예요. 가운데에다 C 회로를 여기죠, 요거.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표현된 부분에서 이게 지금 하나의 임피던스 회로죠. R 값과 L이니까 직렬 요소고, 만약 병렬 요소면 어드미턴스 회로라고 설정할 수가 있겠지만 직렬이니까 임피던스 요소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부분을 굳이 나타내면 R 값과 L 값을 이렇게, 또 R 값과 L 값을 이렇게 설정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표현했을 때는 임피던스 Z였지만 지금 아래 그림으로 바꾸게 되면 요걸 중심으로 해서 양분시킨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여기선 Z였지만 여기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Z가 되고, 여기도 얼마? 2분의 Z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C 값은 결국에는 병렬 요소이기 때문에 어드미턴스 요소로 설정하게 되면 Y로 설정해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걸 무슨 회로? 얘를 T 모양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T형 회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송전단 전압 자리고 여기가 수전단 전압 자리가 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송전단 전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여기에 수전단 전류가 될 거고, 아래로 빠지게 되면 C에 흐르는 전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설정을 했는데 이 회로가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중거리 송전선로를 보시게 되면 T형 회로 설정해서 이와 같은 전압 및 전류 관계, 파이형 전압 및 전류 관계가 이 부분을 오음의 법칙 적용해서 힘들게 구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쪽 방법으로 한번 좀 수월한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T형 회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론 파이형 회로도 한번 또 보여드리기는 할 겁니다. 이때 다시 이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가 송전단이고 여기가 수전단이고 이렇게 전류가 가죠. 그럼 이게 지금 직렬에 해당하는 라인이 설정이 되는 거고요. 송전단, 수전단이 되고 가다가 지금 빠져나가죠. 병렬에 해당하는 회로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를 세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또 하나는 여기, 또 하나는 여기. 그렇게 해서 1번, 2번, 3번 회로로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조합을 가지고 이 복잡한 회로의 전압 및 전류 관계를 설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된 부분, 이게 여기죠, 지금요. 저 부분을 보게 되면, 자, 다시 여기다 한번 표현을 하도록 하죠.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ES, ER, IS, IR. 이렇게 표현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전류 및 전압 관계를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보시다시피 직렬 라인이니까 전류, 즉 송전단 전류와 수전단 전류는 어떻습니까? 같죠? 그 다음에 전압 관계는 송전단 전압 ES가 수전단 전압 ER에다가 무엇을 더해준 거랑 같습니까?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를 더해준 거랑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는 IS의 Z라고 표현해도 되고 IR의 Z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Z의 IR이라고 표현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됐어요. 이때 이 전압과 전류 관계를 조금 좀 수월하게 좀 진행을 해보고자 여기를 하나의 블록으로 딱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전압과 전류 형태가 되고 이 가운데 부분은요. 중간에 전달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일종의 전달하는 곳의 임피던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행렬 개념을 갖다 끄집어내서 표현하게 되면 ES, IS라는 형태가 될 거고 여기에 ER, IR이라는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표현된 이 꼴을 이쪽으로 만들어 주자라고 하게 되면 자, ES는 여기 ES는 ER에다가 뭘 곱하고 IR에다가 뭘 곱했더니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행렬은 이제 회로이론 쪽에서나 전기자기학 쪽에서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행렬이다 그러면 2x2 형태로 설정해가지고 이쪽이랑 여기랑 곱해지고 이쪽이랑 여기랑 곱해지는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때 여기 ER 값이 ER 값이 지금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를 하게 되면 ER 값이 누구랑 곱해지죠? 1과 곱해지고요. 2가 얘랑 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ES라고 하는 것은 1번의 ER 플러스 2번의 IR이 될 거고 IS라고 하는 송전단 전류는 3번의 ER 플러스 4번의 IR 형태로 표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표현을 했을 때 이 꼴이 나오려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먼저 전류를 보니까 IS는 IR과 같은 거죠. 회로상. 그러니까 IS는 IR과 같으려면요. 일단은 얘가 얼마가 돼야 되죠? 0이 돼야 되죠. 그리고 4번에 해당하는 이 자리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1이 들어가야 되죠. 그쵸? 그러려면
3 곱하기 2r이 0이 되려면 요 3항이 얼마? 0이 되면 되고, 그 다음 여기 4항은 1이 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압관계 ES, ER, Z의 IR이니까 보시다시피 여기 Z 자리가 2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자리, 지금 ER 앞쪽에 있는 요 빈자리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여기가 얼마가 되면 ER이 그대로 늘어납니까? 1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직렬회로다라고 하게 되면은 2x2 행렬의 A, B, C, D 자리에 1, Z, 0, 1이 표현이 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뜬금없이 지금 행렬이라는 얘기를 뽑아내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어떤 그 선로가 있었어요. 그 선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그 선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고려를 한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선로 하나를 또 갖다 붙여요. 또 다른 선로 하나를 또 갖다 붙인다라는 거예요. 선로를 하나 또 갖다 붙이게 되면 여기까지만 고려했을 때 전압과 전류 관계가 있었는데 거기다 회로 하나 더 갖다 붙이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 및 전류 관계가 또 설정이 되겠죠. 거기다 또 하나 회로를 하나 더 갖다 붙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려되는 전압 및 전류 관계가 설정이 될 거다라는 거죠. 블록처럼. 또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하가 많이 밀집되어 있더라. 그때 여기에 발전 설비가 있었는데 이 발전 설비를 가지고 여기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고자 이렇게 라인을 만들었어요. 여기 지나서 다시 여기로 다시 전기 에너지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구간이 몇 개가 나오죠? 이렇게 한 구간, 이렇게 한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구간에다 이 구간을 더하게 되면 이어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때 그 이어지는 부분은 결국 선로 길이가 얼마가 되냐에 따라서 R값과 L값이 달라지겠죠. 만약 선로 길이가 2배가 되면 R값과 L값은 몇 배가 돼요? 2배가 될 거 아니에요. 선로 길이가 2배가 되면 이 C는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림상 표현하면 또 2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구간 설정을 해서 이만큼에다가 이만큼을 더해서 한 줄로 쭉 연결하는 게 결국에는 이거 한 블록 또 다른 블록 하나를 붙이는 거다. 그 붙이는 블록 개념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자라는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을 붙이는 과정에서 A, B, C, D라고 하는 4단자 정수라는 게 필요하게 되고, 그때 1번이 전압관계가 되고요. 4번이 전류관계가 되고 2번이 임피던스 관계, 3번이 어드미턴스 관계로 표현이 되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B 구간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BC 구간을 더 붙인다. 그리고 뭐 CD 구간을 더 붙인다. 그 붙여주는 형태를 쉽게 설정을 하는 거죠. 일종의 계산기를 만들어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엇이? 이렇게 표현되는 4단자 정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1번 구간에서 전압, 전류,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요소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 될까요? 자, 직렬 요소만 설정이 됐으니까 여기 전압 요소, 전압 관계는 1, 전류 관계도 1, 임피던스는 Z죠? 어드미턴스는 0이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임피던스가 온전히 있을 때잖아요. 그럼 그 부분 그대로 이쪽에다 4단자 정수 개념을 설정하게 되면 임피던스가 지금 2분의 Z니까 1, 2분의 Z, 0, 1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 구간에 해당하는 전압, 전류,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관계가 다 표현이 된 거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도 지금 직렬 요소에 해당하는 요소만 설정이 되니까 1, 2분의 Z, 0, 1로 표현되는 부분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에 이제 가운데 끼어 있는 이 부분, 이건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자, 이건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4단자 정수라고 하는 걸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의 선로 쪽에 나타나는 값을 계산하는 계산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어드미턴스 요소가 설정이 된다. 이게 지금 이 부분이죠. 여기가 Z라고 했을 경우 반 쪼갰으니까 2분의 Z, 2분의 Z가 된 거지만 요거는요. 그게 그대로 가운데 잡혀 있으니까 반 쪼개지는 건 아니네요. 그럼 Y. 그럼 ES, ER 전압관계. IS, IR에 이쪽으로는 C에 흐르는 전류. 그러면 여러분 자,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 사이에 전압 강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긴 전압 강화가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직렬 요소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병렬이니까 전압은 같은 거죠. 따라서 ES는 ER과 같아지는 것이고 전류 IS는 수전단으로 가는 전류 IR 값과 중간에 빠지는 전류 IC의 합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IC 플러스 IR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압 전류 관계와 여기 전압 전류 관계는 중간에 형성된 요소에 따라서 나타나게 될 거니까 ES, IS은 ER, IR로 설정을 하자. 그때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이라 한다면 ES는 1번에 ER 플러스 2번에 IR, IS는 3번에 ER 플러스 4번에 IR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딱 봤을 때 지금 얘네들이 같은 거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 되죠. 그때 여기 성분은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2번 항목은 얼마예요? 0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2번 항목이 0이면 얘네들이 같으려면 여기 1번 항목은 얼마예요? 1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럼 IR 그대로 내려오게 되니까 4번 항목은 얼마예요? 1이 돼야 될 거고. ER에다가 여기 나타난 수전단 전압에다 얼마를 어떻게 해줘야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가 될 거냐. 이게 지금 어드미턴스 요소죠? 이미 역수 처리된 거잖아요. 그럼 이건 그대로 곱하면 되죠. 여기는 얼마가 들어오면 돼요? Y 값이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병렬 요소로만 구성된 부분은 A1, B0, CY, D1로 표현이 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1, 0, Y,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송전단 전압 ES, 송전단 전류 IS, 여기에 수전단 전압 ER, 수전단 전류 IR로 설정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서 표현한 중거리 송전선로의 뭐 T형 회로든 파이형 회로든 간에 송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류는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걸 구해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세게 표현하면 외우고 가셔야 돼요. 어디에? 시험장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중거리 송전선로에서 T형 회로의 송전단 전압 식으로 맞는 걸 찾아라. 중거리 송전선로의 파이형 회로의 송전단 전압을 나타내는 식을 찾아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위식이든 아래식이든 다 설정하셔서 다 외우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송전단 전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일단 T형 회로 설정을 하고요.
그럼 T형으로 설정을 했을 때 송전단 전압을 오음의 법칙으로 ES 플러스 IS의 R 또는 뭐 IS의 Z 그 다음에 여기 또 설정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유도해 봤더니 한 대여섯 줄 넘게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이 식을 만들어 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설정해 보죠. 지금 현재 여기에서 행렬이라고 하는 건 교환법칙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두 개 먼저 곱하고 거기에다 얘를 곱하면 되죠. 자, 힘드셔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2x2 형태니까 이렇게 곱해서 자, 이 자리 나와야 되죠? 그러면 1에다가 2분의 zy네요. 또 이렇게 곱해지니까 1, 0, 그럼 2분의 z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y가 되고 여기는 1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다시 또 얘를 갖다가 또 붙여야 되죠. 한 번 더 써보는 거예요. 1 플러스 2분의 zy 2분의 z y 1 이렇게 표현됐는데 여기에다가 이걸 또 붙이는 거죠. 1, 2분의 z 0, 1로 설정을 하셔서 그러면 자 여기 셈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거죠. 여기가 얘 되니까 A 자리는 1 플러스 2분의 zy만 남고 B 자리는 이렇게 설정이 되니까 얘랑 얘의 곱 더하기 얘랑 얘의 곱이죠. 그쵸? 여기 좀 복잡하니까 위에 써서 식 정리해서 넣을게요. 얘랑 얘랑 곱하면 1 플러스 2분의 zy 곱하기 2분의 z가 되고 플러스 2분의 z가 됩니다. 그쵸? 이렇게 설정이 되고 그랬을 때 요거 분배법칙 적용을 시키게 되면 2분의 z 플러스 요거 곱하면 4분의 z제곱의 y가 되고 2분의 z가 되죠. 그럼 얘랑 더하면 z값이 되죠. 그럼 z값이니까 여기 z제곱이 있으니까 묶어서 표현하면 z의 1 플러스 4분의 zy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 더하면 z 그리고 여기에 있는 z랑 묶어서 식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얘랑 곱하면 y가 되고 얘랑 곱하고 얘랑 설정하면 1 플러스 2분의 z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일반적인 중거리 송전 솔로를 T형회로 설정하고 구간 딱 쪼개가지고 딱 쪼개서 4단자 정수 적용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식 정리해서 쭉 내려오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을 거예요. 그럼 다시 자리가 좀 부족하니까요. 여기 쫙 지워서 지금 요게 결국엔 어디요? 송전단과 수전단 사이에는 선로에 나타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송전단 전압 ES, 송전단 전류 IS는 선로 나타나는 형태 1 플러스 2분의 zy 그 다음 z에 1 플러스 4분의 zy 그리고 y 1 플러스 2분의 zy 까지 하고 이 아래 IR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ES 값을 찾아보자. ES 값은 이렇게 곱이니까 1 플러스 2분의 zy에 ER 플러스
그렇죠? 얘랑 얘랑 곱했으니까 얘랑 얘랑 곱해줘야 되죠. z의 1 플러스 4분의 zy의 ir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 다음 is는 자 얘는 이렇게 곱이 될 거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y의 2r 플러스 얘랑 얘랑 곱이죠. 1 플러스 2분의 zy의 ir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요 우리가 이렇게 쭉 써봤는데 여기 값하고 어떻죠? 똑같죠? 똑같게 설정이 돼요. 그럼 이걸 왜 썼느냐? 물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수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표현되는 중거리 송전솔로가 있거든요. 얘를 갖다가 전압 전류관계 설정을 하는데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의도 과정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걸 꼭 외워가세요. 시험장에 이거 찾으라고 하니까요. 저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쉽게 잘 안 외워져요. 그런데 이게 쉽게 잘 안 외워지는데 이걸 외우려고 노력한다. 안 그래도 외울 게 많은데. 근데 보다시피 지금 만약에 이런 회로를 주고 여러분 만약에 또 시험장 갔는데 뜬금없이 중거리 송전솔로의 송전단 전압 찾아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간단히 그림 딱 그려주시고 가운데로 딱 몰아놓고 양쪽 쪼갠 다음에 요거 딱 잡아서 한 번만 해보시게 되면 외우지 않고서도 값을 찾는데 큰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이 과정을 한번 겪으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산해서 값을 찾는 형태로 시험장에 준비하시는 게 좀 수월하다라는 거 그것 좀 꼭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거 형태가 설정이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단 말이에요. T형 회로는 됐어요. 그런데 지금 파이형 회로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저도 지금 PPT 준비하는 과정에서 순간 착각을 한 거예요. 어떤 착각을요? 잘못 넣었어요. 이 부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이 부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T형 회로를 외우신 다음에 파이형 회로는 어떻게 외우냐면 이 1 플러스 4분의 zy가 T형 회로에서는 B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파이형에서는 C에 달라붙는 이게 옮겨갑니다. 이렇게만 좀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잘 외워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 삭제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그럼 파이형으로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이형도. 우리가 이제 한번 했으니까 결론식까지 설정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가 중거리 송전솔로예요. 여러분 파이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3.14 파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T는 다리가 하나였죠. 파이는 다리가 두 개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되느냐? 이걸 파이형 회로로 바꾸게 되면 자 여기에서 하나로 표현했던 요게 양쪽으로 쪼개져 들어가는 겁니다. 양쪽으로 쪼개져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하나, 여기가 하나. 그럼 직렬로 표현됐던 임피던스는 가운데로 하나가 딱 몰리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Y요소, 그러니까 여기 절반, 여기 절반 둘 합치면 얘가 돼야 되므로 얘는 2분의 Y가 되고 얘도 얼마요? 2분의 Y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ES, IS, ER, IR 이렇게 표현이 됐으니까요. 자,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행렬 또는 가장 기본적인 행렬이다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직렬로 표현된 건 이 모양 꼴이 나오게 되고 병렬로 표현된 건 이 꼴이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왜 1Z 0 1 1 0 Y 1이 나오는지는. 그러면 지금 현재 똑같은 회로를 파이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블록이 나오죠. 또 이렇게 하나의 블록이 나오고요. 또 이렇게 하나의 블록이 나와요. 그럼 첫 번째 블록은 어떤 형태로 들어가면 될까요? 1, 0, 2분의 Y,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들어가면 되죠. 중간은요. 이거 Z니까 1, Z, 0, 1로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요. 1, 0,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Y,
1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곱에다가 이 곱을 한번 더해주면 나타나겠네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0, 2분의 y에 1, 1z, 0, 1.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설정될 거니까 1이죠. z 2분의 y. 그럼 1 플러스 2분의 zy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얘를 또 곱해야 되죠.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이렇게 설정이 될 거니까 1 플러스 2분의 zy. 그 다음 이렇게 될 거니까 1하고 0 z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하면, 자, 아래다 쓰고 다시 정리할게요. 이거 하면 2분의 y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2분의 y 플러스 4분의 z의 y 제곱이 나옵니다. 요거 하면은 y 값이 되겠죠? y 플러스 4분의 zy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걸 y로 묶으면 y의 1 플러스 4분의 zy가 되죠. 그래서 y의 1 플러스 4분의 zy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니까 1 플러스 2분의 zy가 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요. 파이형 회로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보시다시피, 자, 파이형 회로에서 표현되는 송전단 전압, 송전단 전류 형태를 여기 행렬값 가지고 설정하게 되면은 ES, IS, ER, IR이라고 한다면 송전단 전압 ES는 이렇게 곱이니까 얘랑 곱 하게 되면, 자, 이쪽 보세요. 1 플러스 2분의 zy의 ER 플러스, 여기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되죠? 없어져야 되죠. 잘못 들어갔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Z의 IR. 그 다음에 IS는요. IS는 이렇게 곱이죠. 그래서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한 거 그대로 다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중거리 송전선로 T형 회로, 파이형 회로, 송전단 전압, 송전단 전류를 각각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은데, 만약 이 생각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가상 회로를 딱 그려주시고 표기해서 계산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설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을 되도록이면 권해드리고자 하고,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도 설정하셨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 꼭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송전단 전압, 송전단 전류 관계 쭉 다 얘기된 거죠. 그리고 뭘 또 해줘야 되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4단자 정수라고 해가지고 계속 지금 그 꼴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ES, IS, A, B, C, D, ER, IR 이렇게 쭉 표현이 돼 있죠. 그 관계 이렇게 설정한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 이 꼴을 만들어 갔다. 이때 여기가 뭐란 얘기입니까? 여기 부분과 비교하면 A죠.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또 하나 알아주셔야 될 게, 이 4단자 정수로 적용됐을 때 표현되는 2x2 행렬, 2x2 행렬이 뭡니까? 가로 세로 두 개씩 잡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 2x2 행렬의 가장 기본은 AD-BC가 1이라는 겁니다.
AD 마이너스 BC는 얼마? 1이라는 형태. 행렬에서 표현되는 가장 기본 타입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놈만 보자면 AD 곱하면 1, BC 곱하면 0. 그러니까 AD 마이너스 BC 하면 1 곱하기 1 마이너스 0 곱하기 2분의 y는 1이다 이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AD 마이너스 BC는 1, AD 마이너스 BC는 1.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거 안 해봤어요. AD 마이너스 BC는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행렬 계산을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 궁금하시면 AD 마이너스 BC를 어떤 행렬을 다 하더라도 1이 나오면 전력공학 4단자 정수 표현했을 때의 행렬 곱은 원활하게 잘 진행됐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이 그림 설정에서 많이 나와요. 이 그림 주고 4단자 정수로 맞는 걸 찾아라 라고 하게 되면 이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겠고, 이런 그림 주고 4단자 정수 B는 어떤 요소인가 그러면 임피던스 요소. 만약 이 그림을 주고 4단자 정수 C는 어떤 요소냐 그러면 Y다 뭐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4단자 정수 부분이 내용을 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길어지겠습니다만 이 정도까지만 설정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에 있는 발전 설비에서 여기에 있는 대단위, 많은 그죠? 대단위의 부하가 몰려 있는 곳인데, 여기 어느 특정 변전소를 지나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여기가 만약에 설정했을 때 이 선로의 전압, 전류,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관계가 A1, B1, C1, D1의 형태라면 여기 부분이 더해지면 그 더해지는 부분까지 4단자 정수로 설정해서 셈을 해주게 되면 여기 ES, IS에서 여기 ER, IR까지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 대한민국이 통일이 돼서 여기 위에 있는 또 특정 지역까지 또 간다. 그럼 여기 선로 또 만들어지겠죠. 여기 부분은 마찬가지로 또 4단자 정수로 설정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된다는 거죠. A3, B3, C3, D3 이런 형태로 쭉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나누어진다 그러면 이제 병렬로 들어가는 거죠. 병렬로 들어가게 되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병렬이다 그러면 나누기 2 들어가는 거죠. 보통 값의 크기를 직렬 요소 설정하게 되면요. 계산을 선로를 연계할 때 계산을 수월하게 만드는 게 바로 4단자 정수의 취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A, B, C, D 얘네 관계는 AD-BC는 얼마다? 1이다. 그쵸? 그 다음에 보통 T형 회로 또는 직렬 요소에서 B 자리는 임피던스고 그 다음에 파이형 또는 Y 또는 병렬회로에서는 C가 어드미턴스 요소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A는 전압, B는 임피던스, C는 어드미턴스, D는 전류 요소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로이론을 이미 공부하셨던 분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 회로이론을 이제 공부하셔야 될 분들은 이걸 또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A는 전압관계 또는 전달비, 전압비, B는 임피던스, C는 어드미턴스, D는 전류비로 설정을 하고 AD-BC는 어떻게 표현한다? 1로 표현한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설정하시면 큰 문제 되실 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단자 정수 또는 중거리 송전선로에서 포인트가 되는 건 뭡니까? 전압 전류 관계를 쉽게 하기 위해
계산기가 적용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크게 문제 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장거리 송전선로 부분, 여기는 좀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장거리 송전선로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회로로 해석한다? 분포정수 회로로 해석을 한다. 전송선로에 또는 송전선로의 길이가 100km 이상이 되면 집중정수 회로로 취급할 경우 오차가 크게 되므로 선로정수가 전선로에 따라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분포정수 회로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송전단, 여기가 수전단이라고 설정했을 때 이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선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선 자체에 저항도 있을 거고 유도성 리액턴스도 있을 거고 선과 대지 사이에 C도 있을 거고 또 선과 대지 사이에 또 누가 있을까요? 누설 컨덕턴스도 존재를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병렬 요소, 이렇게 묶으면 직렬 요소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한 개가 아니라 옆에 또 있고 그 옆에 또 있고 계속 있다는 소리예요. 이걸 이제 다 고려한다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무슨 팩토리얼 함수인가 이상한 것까지 기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건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엔 여러분들이 어차피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현장 가셔도 이 분포정수 회로를 다루실 일은 없어요. 그럼 언제 보고 안 보게 되느냐? 자격증 시험 끝나면 절대 볼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막 씨름해서 정리한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사실상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이 분포정수 회로, 즉 장거리 송전선로는 간단하게만 딱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만 설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류가 가는 방향, 수전단을 향해서 가는 방향 기준으로 R값과 L의 형태가 직렬 요소고 전류가 새어나가는 여기는 이제 G값, 컨덕턴스, 여기는 B값, 서세턴스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는 어드미턴스 요소로 설정한다. 요거만 좀 체크해 주세요. 자, 장거리 송전선로는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요소 하나하나를 다 다루는 분포정수 회로로 고려하는데 직렬 요소와 병렬 요소로 구분해서 나타내게 된다. 간단하게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렬 요소는 임피던스는 R 플러스 이게 지금 옴 단위가 되니까 얘도 옴이고 여기 들어와야 될 것도 옴이죠. 근데 L 값을 설정했으니까 여기다 뭘 붙이면 오메가를 붙이게 되면 이게 리액턴스가 되는 거죠. 그럼 옴값 된 거죠. 그 다음에 병렬 요소 어드미턴스는 G 플러스 J 오메가 C로 표현을 한다. 그렇게 해서 분포정수 회로로 해석을 해가지고 송전단 전압 ES, 송전단 전류 IS에 해당하는 걸 그 4단 정수를 이용하던 오므법칙을 이용하던 구해봤더니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네요. 코사인 H가 붙으면 이거 사인 H가 붙으면 이거 무슨 함수죠? 이거 하이퍼블릭 함수가 나와요. 일반 사인 코사인 함수가 아니라 하이퍼블릭 함수 나오면 이건 뭐 사실 제 생각에는요 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 출제되는 문제들을 봐도 이 장거리 송전선로 쪽에서는 이 송전단 전압이나 송전단 전류를 결론식으로 맞는 걸 찾아라라는 것까지밖에 안 나와요. 가만히 보면. 근데 이걸 외우는 것도 쉽지가 않죠. 제 생각에는 틀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거 외워서 시험장 가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편안하게 좀 생각하셔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4단자 정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쪽 부분, 여기가 IR이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지금 결국에는 무슨 요소죠? 이게? 임피던스 요소죠?
Z0가 임피던스면 Z0분의 1은요. 어드미턴스가 될 거 아니에요. 뒤집어졌으니까. 그래서 저 Z0로 표현되는 J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돼요. Z0로 표현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동 임피던스라고도 하고요. 특성 임피던스라고도 하고요. 또 뒤쪽 가게 되면 서지 임피던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Z0에 해당하는 파동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서지 임피던스 이 공식만 좀 외워주시면 돼요. 이 공식 외우는 법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랑 친했던 과거에 전기적 수업하셨던 분이 만들어 주신 건데 옛날 옛적에 아주 훌륭한 왕이 계셨는데 그 왕이 승하하신 거, 붕어하신 겁니다.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시게 되면 땅을 파가지고 묻잖아요. 그죠? 훌륭하신 왕이 묻히는 그 무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능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능. 그래서 능에다가 그 왕을 모셨어요. 그런데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이었어요. 이게 너무 훌륭하신 왕이 묻혀있는 능이다 보니 그 훌륭한 왕 밑에 있던 아주 충직한 신하가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이 왕이 비 맞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요? 우산을 씌워준다라는 거죠. 우산을 이렇게 딱 씌워줬어요. 그랬더니 무덤 안에 계셨던 왕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아서 하하하하 웃더라라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그래서 파동 임피던스 또는 특성 임피던스는 뭐라고 외운다? 루트 C분의 1이 아니라 루트 능이라 외우시면 돼요. 여기 C는 카패시턴스, L은 인덕턴스. 그렇게 해서 파동 임피던스는 이렇게 루트 C분의 L, 루트 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될 수식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들 이제 많이들 외워요. 그러면 이 형태는 또다시 어떤 형태로 표현이 가능할 거냐? 얘가 지금 직렬 라인이에요, 병렬 라인이에요? 직렬 라인 쪽이죠. 그래서 Z, 얘는 병렬 라인 쪽이니까 Y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파동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서지 임피던스는 루트 C분의 L로 표현할 수도 있고 Y분의 Z로 표현할 수도 있고 풀었으면은 R 플러스 J 오메가 L 분의 L을 G 플러스 J 오메가 C로 나누어주는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본래는 이 식이 이렇게 바뀌고 여기를 간략화시키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되는 송전단에서 수전단까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요소인 특성 임피던스 또는 파동 임피던스 형태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형태는 송전선로로 진행하는 전압과 전류의 비라고 얘기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될 건 특성 임피던스 또는 파동 임피던스는 무엇과 선로의 길이와 무슨 관계다? 무관계다라는 거. 그 선로의 길이가 길어지든 짧아지든 특성 임피던스 또는 파동 임피던스의 결과값은 변한다는 얘기,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선로의 길이가 길어지든 짧아지든. 그 이유는요. 얘도 둘 다 무엇에 비례하죠? 둘 다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선로 길이 길어지면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고 선로 길이 짧아지면 얘도 작아지고 얘도 작아지니까 파동 임피던스 형태는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표현되는 전파 방정식의 송전단 전압, 송전단 전류 공식은 외우기도 힘들고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다. 그런데 뭐가 많이 나온다? 특성 임피던스 또는 파동 임피던스 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외우실 땐 루트 능으로 외워주시고 선로 길이와 무관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수식의 의미는 아셔야 되는 거죠. 인덕턴스 밀리헬리 퍼 킬로미터죠. 마이크로페러 퍼 킬로미터죠. 둘 다 거리에 비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길이가 바뀐다 하더라도, 솔로 길이 바뀐다 하더라도 얘는 변함이 없다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얘랑 같이 외워야 될 게 전파 정수와 전파 속도예요. 자, 전파 정수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감마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루트 LC로 표현이 된다. 또는 루트 ZY로 표현이 될 수 있다. 또는 루트 R 플러스 J 오메가 L 곱하기 G 플러스 J 오메가 C로 표현할 수 있다. 식 찾는 거 여러분들 해주셔야 돼요. 식 찾는 거. 식 찾는 거 해주셔야 된다. 뭐 의미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전파 속도는요, 송전선로에서 전압 전류의 진행 속도 L과 C에 의해 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가공 송전선로에서 이렇게 된대요. 중요한 건 공식 외워주셔야 되고, 이게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서 나타나는 속도죠? 이게 광속입니다. 광속.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전파 속도는 광속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LC 관계의 식으로 표현하면 루트 LC분의 1이죠. 전파 정수는 루트 LC. 특산 임피던스 또는 파동 임피던스는 루트 C분의 L로 표현한다.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설정하셔가지고 좀 외워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중거리 송전선로, 장거리 송전선로 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을 했고요. 이 부분은 다시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쪽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뒤에 내용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